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 상자에 빗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상무소각장이 내후년 하반기부터 폐쇄될 경우 난방열 공급이 중단되고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가 12명이나 남아있는 가운데 열흘 넘게 희생자 추가 수습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처음으로 자체 보유한 기술들을 선보이는 박람회를 열었는데 산학연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유공자와 광주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이죠. 5.18 희생자 사진을 홍어택배에 빗대 조롱했던 일베 회원이 오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성문까지 썼다는 이 대학생. 하지만 재판 과정을 보면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15살짜리 외아들 관 앞에 오열하는 어머니 모습에 택배 왔어요 라고 쓰고 밑에는 착보료라는 글까지 붙인 일베 회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에 5.18 희생자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모욕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희생자의 관을 실제 택배 물건으로 오인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구까지 찾아가 재판을 본 5월 단체들은 일단 판결을 반기면서도 제2, 제3의 명예훼손이 이어질 수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모욕에 대한 엄중한 판결은 굉장히 환영하지만 명예훼손 부분에서 무죄를 냈다는 건 저희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유족에게 반성문을 쓰는 도중에도 극우 농객인 지만원 씨와 버젓이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유족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하고 돌아가신 오빠가 아마 관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은. 양측이 항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가운데 법정 공방이 더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내후년에 폐쇄가 예정돼 있는 상무소각장이 문을 닫으면 큰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폐쇄를 결정하면서 그에 따르는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 양과동에 건설 중인 RDF 폐기물 처리 시설은 2016년 하반기에 완공됩니다. 이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태워 난방열을 만드는 상무 소각장은 기능이 중복돼 폐쇄 조치됩니다. 문제는 이 경우 소각장의 값싼 난방열을 이용하는 상무지구 일대 관공서와 아파트 등 모두 27곳에 난방열 공급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소각장을 대신할 만한 대체에너지원을 발굴하면 난방열 공급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수익성이 맞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설비의 어떤 특성 때문에 검토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안 나온 상태인데요. 소각장 폐쇄에 따른 추정 손실은 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소각장 난방열을 무기한 사용토록 돼 있는 협약 위반으로 시가 256억 원의 손실을 보존해줘야 하고 소각장의 난방열 소비자들이 도시가스 등으로 난방시설을 교체하는데 138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가 향후 미칠 심각성 탓에 상무소각장을 서둘러 현장 방문한 이유입니다. 그 시스템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바꿔지는 것에 대해서 어디선가 보상을 해줘야 될 일들이 액수도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대충 덮고 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폐쇄만이 능사인 듯 했던 광주 상무소각장 문제가 그 이면에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원래대로 폐쇄가 될지 민선 6기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제6대 광주시 의회가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오늘 오전 제227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열고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작된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6대 광주시 의회는 임기 동안 1000여 건의 안건을 심의했고 식품 기부 활성화 조례와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지원 조례 등 617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세월호 참사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세월호 실종자가 아직 바닷속에 12명이나 있는데 10하루가 되도록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마까지 시작되면서 수색 현장의 가족들과 잠수사들은 마음이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진도 팽목항 수중수색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수중수색을 벌이고 있는 바지선입니다. 잠수사들이 입수 준비에 분주한 사이 이미 수중수색 중인 잠수사의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바지선에서 5m가량 앞에 떠있는 붉은 부위가 세월호 뱃머리의 위치. 선수 부분은 해경과 민간 잠수사들이 2인 1조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중앙은 해군, 선미는 민간 잠수업체 88 수중개발이 맡아 바지선 3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이제 정밀 수색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현재 객실 하나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쪽의 모니터에서는 바지선과 선체를 연결한 줄을 타고 내려가는 잠수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실종자 가족들도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촬영된 객실 영상은 현재까지 41곳이 가족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카메라 작업 시작합니다. 확인. 잘 보고 찍어야 잘 보고 찍어. 하지만 구조팀은 장마를 앞둔 만큼 당분간 영상 촬영은 중단하고 수색 시간을 최대한 늘릴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와 오늘 새벽 2차례 수중 수색이 이뤄졌지만 성과는 없었고 당초 오는 20일까지 계획됐던 정밀 수색 기간은 닷새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 8일 단원고 학생이 발견된 이후 11일째 추가로 희생자를 수습하지 못하면서 바지선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일단 이제 실종자를 계속 못 찾고 있어서 그게 좀 가장 큰 문제고요. 솔직히 저기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참 실종자 잘 찾다가 이제 끊겼을 때 사상 초유의 참사를 초기부터 함께 겪었던 잠수사들의 심리치료 역시 시급한 상황입니다.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 의료진들한테 저희들 수면 유조대자는 수면제 같은 거 좀 많이 처방받거든요. 현재까지 남은 실종자는 학생 6명과 교사 2명, 일반 탑승객 3명과 승무원까지 모두 12명입니다. 사고 해역은 이번 주말부터 장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구조팀은 장마 자체는 수색에 지장을 주진 않지만 너울성 파도로 작업 가능 시간이 줄어든다며 수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매주 목요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도회가 열립니다. 광주기독교연합회는 오늘 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정부와 거짓된 언론, 타락한 종교들이 만들어낸 학살이라고 주장하며 매주 목요일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실련이 광주 유대회 선수촌 건설 사업에 특혜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조건부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가 유대회 선수촌 건설사에게 미분양 물량을 보증한 채무하는 특혜를 줬고 조합의 채무를 대신 물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훈태 시장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건부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미분양 보증 채무는 시공사 선정 과정부터 제시된 조건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과기원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기술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과기원이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 중에서 사업하고 창업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전망 좋은 기술들이 지역 기업과 시민들에게 선보여졌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흔히 드론이라 불리는 무인 비행체들이 편대를 지어 움직입니다. 여러 대의 비행체가 공중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기마다 달린 특수 센서와 네트워크 시스템 덕분입니다. 로켓가 이륙하는 순간 장갑에 달린 여러 대의 진동 모터가 일제히 울립니다. 시청자는 시각과 청각은 물론 촉각으로도 영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팀은 모노 음원을 손쉽게 스테레오 음원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내놓았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간다면 하드웨어 필요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만 들어간다면 이제 자동으로 모노가 저희가 들었을 때 스테레오 변환돼서 들을 수 있고 정보통신과 차세대 기기 등 6개 분야에서 선보인 사업화 유망 기술은 모두 50여 건.
기술 전시와 함께 지역 기업들을 위한 설명회, 상담회가 마련됐고 매력적인 창업 아이템에 가상으로 투자해보는 모의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됐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고 기술도 같이 공유해서 이런 지역 기업들에게 우리가 또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걸 고치시켜 보겠다. 지역의 대표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광주과학기술원이 원천 기술의 사업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